안녕하세요. 평양비둘기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 맞을 수 있다는 말인데요. 여러분들은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사람도 잘 보고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보실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자극적이고 정말 충격적인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바로 북한의 기쁨조에서 생활하신 선옥 씨의 사연입니다. 그럼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사연이 평양비둘기에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제가 평양비둘기로 제 사연을 보낸 이유는 북한 기쁨조 생활의 진실과 기쁨조에서 김정은에게 겪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리고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기쁨조에서 겪은 충격적이고 변태적인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북한의 상류층 집안에서 태어나 부족한 것 없이 자란 소위 말하는 철없는 외동딸로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김일성종합대학을 나오셨는데 거기서 저희 어머니를 만나 한눈에 반해 그때부터 사랑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북한의 최고 대학을 나오신 대외경제위원회 간부셨습니다. 어머니 또한 엘리트 코스를 밟으셨지만 북한에서는 여성의 인권이 낮기 때문에 대학만 나오시고 집안에서 살림을 하셨습니다. 그 중간에 제가 생기면서 살림에 더욱 집중하시기로 하셨죠. 저희 아버지는 북한의 고위 간부셔서 부족한 것 없이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거 전부 누리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아버지 어머니 그늘에서 지내왔기에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제가 18살이 되던 해 아버지께서 대외경제위원회 간부 자리를 박탈당하는 사건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아버지의 자리는 위치가 높은 만큼 조금만 잘못해도 지위 박탈은 물론 정치범 수용소나 처형으로 갈 수 있는 민감한 자리였죠. 북한의 수출입, 외화벌이, 투자, 무역 허가 등을 총괄하는 기관 간부인데 외국과 거래하며 김정은 체제의 외화 수입을 유지하는 핵심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이 막강하지만 동시에 감시와 숙청 위험도 매우 높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열정과 배려심이 넘치는 분이셨습니다. 아마 그 성격에 간부 자리까지 올라간 것도 의문일 따름입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 탓에 동료 간의 충돌도 많았지만 그만큼 능력이 생기셔서 높은 위치까지 가셨던 건데 어느 날 사건이 하나 터지고 말았습니다. 북한의 경우 김정은의 체계로 돌아가는 독재 국가인데 김정은과 아버지를 포함해 여러 간부가 있던 회의 자리에서 김정은의 말에 비판적인 말을 한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버지는 그날 김정은의 지시의 정책을 비판하는 언행을 저질러 불충성으로 낙인 찍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보위부가 사상검열을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적인 자리에서는 한 말도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김정은에게 낙인 찍혀 간부 지위를 박탈당하고 혁명화 교육소로 보내지고 말았습니다. 하루 사이 저는 아버지를 볼 수가 없게 되었고 그렇게 어머니와 둘이서 지내게 되었죠. 제가 아버지를 못 본 지 시간이 흐르고 아버지의 그리움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누군가 저를 부른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나이가 많아 보이는 군복을 입은 남자 2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보고 두려움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학교에서 예쁜 아이들을 찾고 있는데 저를 데려가겠다고 말이에요. 알고 보니 기쁨조의 고위 간부에서 저를 데려가겠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기쁨조라는 말과 함께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위 간부는 저에게 기쁨조에 들어가면 고위 간부 수령관님 옆에서 일하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최고 권력자 김정은의 옆에서 가장 가깝게 생활할 수 있다고 했죠. 북한에서 복종과 명령에 따르면 쉽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또 아버지가 끌려가신 뒤 저희 집에서는 어머니가 아버지 대신 일을 나가며 저를 키우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신 지 시간이 꽤 흘렀기 때문에 어머니와 저는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죠. 세상 물정을 몰랐던 저는 북한 최고 권위자의 옆에서 일하며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복잡한 마음도 잠시 어머니를 도울 수 있겠다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기쁜 마음에 고위 간부들에게 기쁨조에 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저의 인생을 아예 바꿀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또 제가 곧 겪을 끔찍하고 충격적인 일도 상상하지 못했겠죠. 기쁨조에 들어간 저는 어린 나이에 이런 일까지 한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수위가 높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몸 검사라고 해서 속옷만 입고 교육관들이 저희의 몸을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조금이라도 살집이 있거나 무언가 여성스러움이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키가 큰 편은 아니었지만 몸과 얼굴이 하얗고 어머니를 닮아 얼굴이 이쁘장한 편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고위 간부들은 저를 좋게 봐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이가 아직 10대였고 처녀였기 때문에 김정은 옆에서 기쁨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위가 약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수위의 정도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 옆에서 처음 기쁨조로 들어갔을 때는 단지 술 따르기 그들의 앞에서 춤과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점차 지나자 남자들의 도구로 사용되기 시작했죠. 옆에 저를 두고 다리를 만지는 등 수치스러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훈련을 받았다고 해도 남자 경험이 없던 저는 정말 무섭고 끔찍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눈물이 펑펑 나올 것 같았지만 눈물을 꾹 참고 그들을 만족시켜 주었습니다. 김정은 앞에서 온다는 것은 곧 반역자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의 기분을 망쳤다가는 바로 아버지보다 더한 형벌에 처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위 수령 간부들은 저의 몸을 탐하기 바빴고 저의 마음과 정신은 점점 썩어 문드러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10대면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친구들이랑 놀고 어머니 아버지 품에서 보호받을 나이인데 지금 나이 많은 아저씨들한테 이런 짓을 당하고 있으니 저는 너무나 비참하고 공포에 휩싸여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의 충격적인 일이 결정적으로 일어난 날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위 간부의 만족을 시켜주거나 춤 노래로 기쁘게 해드렸지만 김정은 옆에서는 술만 따라봤지 그 이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몸매 검사를 할 때 유독 이쁘장하게 생기고 피부도 흰 편이라 김정은이 눈여겨보고 있었다는 것은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쁨조 안에서는 이상한 소문 하나가 돌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남자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처녀만 본인의 방으로 불러들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쁨조에서 처녀는 꽃과 같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날 밤 김정은이 저를 본인의 방으로 불러 저는 김정은의 침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김정은은 저에게 얇은 원피스만 입으라고 명령하였고 밑에는 아무것도 입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저의 눈을 안대를 가리고는 불을 껐습니다. 아마 그것이 저의 첫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감으로 손발이 덜덜 떨리고 식은땀이 줄줄 났습니다. 그리고 처음 겪어보는 경험이 너무나 부끄럽고 정말 아팠어요. 이렇게 저의 처녀가 무너져 내렸고 저는 다음날 바로 생을 마감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지옥 같은 생활을 끝내고 싶었고 사람답게 살고 싶었지만 짐승처럼 사는 제 삶이 너무나 지옥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의 말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어린 시절 한국이라는 나라를 말씀해 주셨어요. 한국에 가면 나의 의견과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무엇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고 말이죠. 또 한국에 가면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해주셨습니다. 아버지도 한국을 그리워하며 한국으로 어머니와 저를 데리고 가고 싶다고 종종 말씀하신 게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한국으로 가자. 지금처럼 지옥 생활을 살 바에는 한국에 가서 다시 시작하자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20살이니 한국에 가서도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한국으로 간다면 지금보다는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을 품고 저는 탈북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탈북을 하기로 마음먹은 날은 마침 김정은이 러시아 회의를 마치고 고위 간부 수령들과 술을 많이 먹은 날이어서 김정은과 고위 간부들의 의심을 조금이나마 덜 받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김정은과 수령관들이 술을 많이 먹고 정신이 반쯤 나갔을 때쯤 신발도 신지 않고 미친 듯이 숨을 헐떡거리며 달렸습니다. 발에는 돌멩이와 흙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끝내 목숨을 걸고 압록강으로 향했고 목숨을 잃을 뻔할 적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탈북을 하다 걸리면 총살 대상이었고 국경 통제가 극도로 강화되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오로지 살 생각만 하고 몸이 다쳐도 포기하지 않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국정원으로 달려가 저를 보호해달라며 울고 또 울면서 빌었습니다. 저는 탈북을 하는 동안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몸과 마음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정원의 간부가 저에게 따뜻한 물과 음식을 주며 저에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다정하게 물어봐 주었고
병원 치료를 받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한국 국정원에서 저를 보살펴준 분께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의 보살핌을 받아 혼자서도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고, 지금은 서울 노원에 있는 햄버거 가게에서 알바를 하며 돈을 모으고 일을 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직 돈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반지하 방도 얻었고, 아무것도 모르던 제가 제 힘으로 저 하나를 챙기고 있는 것이 너무나 뿌듯했습니다. 한국에서 지낸 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북한에 혼자 남아 계신 어머니와 살아계신지 모르는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는 하나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 북한에 계신 어머니를 한국으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저에게 기회를 준 한국에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저를 살려주신 한국 국정원 간부님께도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으로 넘어온 것이 저에게는 너무 큰 희망이자 기쁨이고 제 목숨을 살려준 한국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1년만 더 열심히 일하면 북한에 계신 어머니도 한국으로 데려와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북한에 계신 어머니가 건강하고 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옥 씨 마음고생이 많이 심했을 것 같네요. 그래도 보호를 받아 한국에서 잘 지내신다니 너무 다행입니다. 북한에 계신 어머니께서도 잘 지내실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년에는 꼭 두 분이 함께 만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사연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